회사가 지금 있죠? 여기 임차료로 얼마를 계산해? 30을 계산했으면 조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어떻게 결제를 했다고요? 이거 받았을 때 전에. 전에 여기 현금을 지급했죠, 그죠? 현금을 90% 지급하고 전에 뭘로 처리했습니까? 선거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죠? 90% 처리했다는 거죠. 선거 비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왜 처리했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뭔지를 알아야,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걸 알아야지 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모르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요? 이건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 자산으로. 자,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결산분계가 뭡니까? 단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적절하게 계산한 여부를 해서 수정분계하는 거죠. 분명히 올해 있죠. 발생한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30이 있는데 비용 처리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어떻게 하냐면 임차료, 물론 이 임차료를 나중에 여러분이 원가를 뭐 안 배웠더라도 세무 이것 과정이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이 임차료가 영업 부분에 사용했는지 제조 부분에 사용했는지 따라 제조 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해야 된다는 사실이 나중에 대두되게 된다. 일단 임차료는 30만 원이다. 그러면 기간 경과한 있죠. 2달치에 해당되는 30만 원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선거금? 없죠. 그렇죠. 선거 비용이 아니잖아요. 선거금 돈을 미리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려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선거 비용이 30만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60이 되죠. 그죠? 90이 나갔는데 30은 기간 도래분 있죠. 비용으로 대응해서 30이 나갔고 미리 돈 준 거 중에 내년도 있죠. 넉 달치는요. 넉 달치 60원 미리 돈 준 거죠. 비용이 내년도에 발생할 건데 돈을 미리 준 거. 선거금인데 선거금과 구분하자 이 말이에요. 선거 비용. 그죠? 이렇게 그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선거하면 선거 비용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확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험은 꼭 획일적으로 이렇게 출제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래서는 11월 1일 날 돈을 현금을 90만 원 지출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걸 임차료로 계산했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임차료로 90만 원. 제가 좀 각색을 해가지고 하니까요. 근데 책에 뭐 시야가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면서 제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처음으로 제가 이 예제를 해요. 보통 제 예제를 가지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요번에 그 모토가 뭐냐면 책을 충실하게 좀 풀어주자. 그래서 하도 제 걸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책에 의존하신 분들은 많은 그런 얘기에서 책 말고 부담이 된대요. 그러니까 제 거 하고 여기에 있는 거 있죠. 다시 풀고 부담이 된다 해서 책을 위주로 해드립니다. 세무 1급, 회계 1급은 그렇게 안 되고 여러분 조금 아시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똑같은 개념이니까요. 같이 볼게요. 자,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발생주의에 의한 있죠. 비용은 얼마입니까? 올해 단기간에 있죠. 발생된 있죠. 임차료는 30이죠. 그만큼이 그저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어야 마땅한 거죠. 근데 회사의 회계처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오바하잖아, 그죠? 30이 아니고 뭡니까? 90이 돼 있으니까 얼마를 조정해야 됩니까? 임차료를 60만 원만큼 조정해야 되죠. 그리고 이 60만 원만큼은 내년도에 비용화될 금액 아닙니까? 돈을 미리 지급한 거죠. 근데 선거 비용이지, 선거금. 선거 비용 6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하고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30이 되잖아요. 우리의 결론치는. 돈이 90만 나갔죠. 단기에 있죠. 기간 경과한 있죠. 임차료는 30이고 미리 돈을 그죠? 내년도 넉 달 전을 미리 줬죠. 그죠? 60만. 일단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두 개의 결론은 정리분계를 하면 똑같아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뭐 보험료든 뭐든 이자 비용이든 뭐든 그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조정하는 행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3번, 4번도 그죠? 똑같은 개념인데요.
뭐 3번, 4번까지만 할게요. 뭐 3번, 4번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또 뭐 경과분. 지금 이제 요것만 놓고 요건 안 나왔잖아요. 미수수익, 미수수익 비용. 그죠? 그러니까 요쪽으로만 지금 자꾸 얘기하니까 요것도 좀 해볼게요. 지금 3번, 4번. 3번. 자, 3번에 보면 3번은 지금 아예 얘는 이렇게 하잖아요. 10월 31일 날 결산분기를 행하라. 이렇게 되네. 그쵸? 어떻게 하냐면 3번에 보니까 연도 말에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예금된 정기예금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자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이자 수익이죠. 그죠? 그럼 이자 수익이구나. 이거 중에 선수수익이냐 미수수익이냐 이건데요. 이자를 잡았으면 선수수익인 거예요. 올해 거 아닌 거. 근데 얘는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정기분 예금에 대해서 단기분 경과 이자를 인식해봐라. 했다 안 했다? 안 했으니까 뭡니까? 해봐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예금 금액은 1,000만 원, 만기가 1년, 가입일은 7월 1일, 그리고 연이자를 10%, 월할 상각할 거. 1년치 이자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입한 기간은요. 한 달 단위는 안 되니까 1년에 100만 원. 그럼 가입은 7월 1일이니까 단기분에 있죠. 경과된 기간이 언제입니까? 6개월 아닙니까? 100만 원에 반 하면 50만 원이 이자 수익이 돼야 되죠. 근데 회사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으니까 경과분 이자를 인식해봐라. 이렇게 읽어내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 회계처리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이자 수익을, 자, 이자 수익을 50만 원 인식합니다. 발생시키죠?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자 수익 중에서 보세요. 선수수익이냐 미수수익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결합 유형이 뭡니까? 자산증가 수익증가 모델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비용증가 부채증가, 자산증가 수익증가가 가장 대표적인 무형이잖아요. 여기에 수익이 오면 앞에는 최소한 뭡니까? 자산이 와야 된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익 중에 자산이 오는 게 뭐야 이거? 미수수익이지.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수수익. 이거 5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의 얘기, 그죠? 어떤 미수수익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표현의 방법 좀 이해하고요. 네 번째 보면 연도 말에 거래은행이 신한은행에 차입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차입했다는 말은 필연적으로 있죠.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단기분 경과 이자를 인식하라, 그죠? 인식하다 이 말은 계산 안 했으니까 해봐라 이거죠. 그럼 당연히 뭐 4번 한번 볼게요. 4번 여기 4번 10월 31일 날 여기 처리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차입 금액은 1,500, 10%면 1년치 이자는 얼마입니까? 1년치 이자는 150인가요? 근데 150이 딱 떨어지나요? 잘 안 떨어지죠? 150이 한 달치가 떨어지나?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나누기 10에 하면 이거 뭐 12만 5천 원인가요? 이렇게 떨어지긴 떨어지죠? 12만 5천. 한 달 이자가 12만 5천 원이라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150인데 지금 현재 경과된 있죠? 제가 돈을 빌린 기간이 몇 달입니까? 석 달 아닙니까? 10월 1일 날 차입했으니까. 그러면 석 달 했으면 곱하기 3하면 37만 5천 원이 뭐야? 결국 이자 비용이 돼야 된다 했죠? 회사는 계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보면 그러면 기출문제네요. 보니까 문제 37만 5천 원이 어디 눈에 많이 풀어본 문제인데 기출문제 같네. 이자 비용 계산하죠, 그죠? 대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비용이 오려면 비용 증가 뭐가 와야 됩니까? 가장 많이 오는 거 부채 증가 모델, 자산 증가, 수익 증가 모델이잖아요, 그죠? 수익 증가 모델이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결합 유형 아닙니까? 제가 뭐 두고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비용 중에 비용은 뭐가 와야 돼요? 선급 비용이냐 미지급 비용이냐 이거죠? 당연히 뭐가 와야 됩니까? 미지급 비용 와야지, 그죠? 비용이 발생했지만 약정에 따라 내년도에 지급하기로 한 거, 비용이 발생했지만 미지급한 거,
미지급 비용이랍니다. 미지급금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있죠. 지급해야 될 확정 부채고, 미지급 비용은요, 부채는 부채인데 불확정 부채. 그냥 결산, 그죠? 발생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구분하기 위한 있죠. 명목상의 부채다. 이렇게 여러분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기말의 결산분기에서 출시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거 이해가 된다 하면, 그죠? 회계 1급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고, 보고 나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버전 다운을 하셔가지고요, 회계 1급의 이 파트에 있는 얘기를 조금은 학습을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이 형식, 제가 하고 있는 이걸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식이 바로 머릿속에 있는 부분이 이 단계에 의해서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를 여러분이 똑똑한 머릿속에 메커니즘이 없다라면 이 단계를 머리에 이식하셔가지고 조금 연습하시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걸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자, 그 얘기가 바로 있죠. 이게 기타의 당좌자산에 대한 얘기고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고 6점까지 세무위급에서 출제되니 간과할 수 없는 그죠 파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꼭 좀 자기 논리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면 선거금 선수금 생략하겠습니다. 선거금은 뭐죠? 재고자산이나 혹은 있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미리 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선거금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금은요, 미리 돈 받은 거죠. 선거금과 선수금은 아실 거라고 봐요. 근데 선수금은 누구의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한번 해보죠. 세무 2급에서도 출제는 돼요. 근데 기본 점수를 깔아주기 위해서 선거금, 선수금은 꼭 출제하는데요. 어려운 것보다는 용어의 이해만 조금 드릴게요. 어려운 개념보다는. 그래서 회계 1급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개념에서 제가 이 세무 2급에서 좀 알아야 될 논점 같은 걸 약간 확정하는 거 있죠. 그런 것만 탁탁 또 플러스 업데이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금과 선수금은 이런 의미죠. 매입자고요, 매출자. 근데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미리 있죠. 돈을 계약금을 지급할 때가 있습니다. 20만 원 지급했다 할까요? 20만 원 지급하고. 그래서 계약금으로 미리 준 걸 선거금이라 합니다. 20만 원. 그럼 얘 입장에서는요, 돈을 받은 거죠, 그죠? 현금을 20만 원 받았습니다. 얘는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자, 선거금과 선수금 일단 구분하시고 이건 자산이 될 거고요. 선수금은요, 부채가 되겠습니다. 왜 자산과 부채를 처리할까요? 이유는 선거금은 돈이 돼야지 자산이고, 그죠?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부채잖아요. 왜 자산과 부채냐면 처음에 이 거래가 일어났지만 이 거래를 없던 걸 하자면,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거래가 완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돈을 미리 준 거니까 언제든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산성이 있는 거고, 얘는요, 돈을 받았지만 거래가 취소되면 언제든 줘야 되죠. 내가 어떤 물건을 주기 전까지는 부채로서 인식하고 있다가 거래가 완결되면 그게 없어지는 있죠.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 여기 개정이 딱 나뉘죠. 근데 세무 2급에서는요, 이런 선수금과 선거금에 대한 있죠, 이걸 찾아보도록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20만 원 줬다 이게 아니고요, 찾아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선수금하고 선거금에 있죠, 이 금액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찾는 장부가 어디냐면 학계잔액 시산표에서 가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학계잔액 시산표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합산해서 찾고, 그 다음에 이걸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고, 혹은 해당 거래일자 있죠, 제시되는
해당 거래 일자에서 있죠. 이 금액을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못 찾으면 해당 일반주표에 몇 월 며칠자 하면 거기에 일반주표에 가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선급금과 선수금을 찾아서 이걸 제거하도록 해야 되는데, 수금은 누가 할까요? 수금은 누구의 용어입니까? 매출자의 용어예요? 매입자의 용어예요? 수금을 해와라 하면 매출자가 수금해오는 거지 매입자가 수금을, 그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선수금이라는 용어는 항상 이제 매출자라고 보시면 돼요. 출제를 그렇게 하거든요. 상품을 매출하고 이전에 받았던 계약금을 제한 나머지를 현금 입금 받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전에 받았던 계약금이 뭡니까? 선수금인데 상품을 매출하면서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하면 계약금은 선수금이고, 매입하면서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요, 이거는 그러니까 선급금. 그걸 여러분이 조금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있죠. 얘가 한번 볼게요. 물건을 드디어 팝니다. 상품을 매출했다. 100만 원. 그러면 이 나머지 금액 계약금 말고 받았다 가정할게요. 80을 받았죠? 그럼 더 이상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20만 원 받았지만 물건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선수금이 20만 원 없어진다. 요 분계가 여러분들은 세무이급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그냥 기본 예제, 기본 점수를 주기 위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회계일급에서는 중급 난이도가 됩니다. 하지만 세무이급은요, 그냥 기본 점수를 주기 위한 개념이다. 근데 좀 귀찮게 찾아서 요거를 제거하게끔 하는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상품을 매입하게 되는 거죠. 상품을 100만 원 매입하고, 그리고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였다면 80 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돈이 80 줬죠. 그 다음에 더 이상 돌려받을 거 있습니까? 물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선급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선급금 20이 제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계약금이 지금 완료될 때, 없어질 때의 그 얘기를 조금 쉽게, 그죠? 가볍게 이렇게 탁탁 칠 수 있는 명쾌한 있죠. 이 거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만 좀 알면 좋아요. 이게 대단히 어렵고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정확히 알고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논점과 능력, 이게 중요한 거죠. 키보드를 빨리 치고 덤벙된다고 빨리 회계 처리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논리를 정확히 좀 꿰뚫고 연습이 되면 좀 빨리빨리란 말을 왜 자꾸만 할까요? 왜냐면 한정된 시간이니까. 세무이급은 빨리빨리 안 해도 돼요. 1시간 반이에요. 90분이면 남아요. 한 20-30분 남습니다. 정상적으로 했으면. 손이 좀 빠르신 분들은요, 한 20분 남아요. 20-30분. 오히려 세무이급이 더 편해요. 천천히,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회계급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꽤 바쁘게, 그죠? 해야지만이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납세금하고 뒤에 순서대로 부가세, 예수, 대급금, 소모품, 가지급금 이렇게 있네요. 자, 이 얘기는 조금 쉬었다가 쭉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